이게 이제 방송마다 맡은 역할이 있는데 음. 상당히 좀 심화된 버전이 성동일이죠. 예. 지금 민주당의 1차 경선 확정된 곳이 이제 1차로 쉬운 두 곳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방송의 취지는 누구를 편들겠다 이런 건 아니고 저는 이런 경선이 흥행하면 본선이 재밌어지죠. 경쟁력이 생긴다고 그럼요. 보거든요. 네. 그래서 분위기 띄우려고 그러는 거야. 네. 자유한국당도 지금 뭐 나경원 등 해가지고 몇 사람은 공천을 확정 지었더만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경선 1차 경선이 확정된 곳 쉬운 두 곳은 굉장히 뜨거운 곳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서울이 9곳, 경기도 12곳, 인천 2곳, 호남 7곳, 대구 경북 3곳, 부산 경남 7곳, 울산 3곳, 충청 6곳, 강원도 2곳, 제주도 1곳. 일단은 1차 경선이에요. 이거를 이렇게 뭐 아주 깊이는 못 들어가 보고 분위기나 좀 띄워드리는 차원에서 안내를 좀 해드리려고요. 자, 근데 여기에 제가 이 종이에 여기에 파랗게 칠한 게 우리 방송에 나온 적이 있으시거나 최근에 핫한 인물이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근데 알고는 계시라고요. 우리는 그런 감정 없이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은평을 강병원 대 김우영 이 지역이 굉장히 지금 핫해요. 왜 그러냐면 강병원 의원도 나름대로 꽤 인지도도 있고 이미지도 좋아. 근데 김우영 후보는 그 은평구청장을 8년이나 했어. 그리고 꽤 잘한 구청장들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죠. 은평을 진짜 그 마을 공동체 중심의 그 새로운 가능성이 있는 도시를 만들었죠. 네. 그리고 은평이 사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낙후한 그런 곳이었는데 제가 어린 시절에 네. 은평에서 살았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평에 지금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고 네. 그 은평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낙후되거나 초창기 연예인 마을 이런 식으로 설립이 됐었어요. 그렇지만 사실 거기에 대해서 개발이 잘 안 됐었기 때문에 네. 낙후돼 있다가 은평구청으로 올라가면서부터 제대로 꾸며지기 시작했고 지금이야 여러 상징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은평 쪽에서 지금 강병원 의원 같은 경우 호불호가 제법 많이 갈리고 있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잘했다와 그저 그랬다가 이게 나뉘게 돼 있는 쪽이고 반면에 김우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일을 잘했다 쪽이 좀 많은 쪽이기 때문에 이게 일을 벌리는 과정에서 있었던 강병원 의원과 그리고 이 김우영 새로운 전 구청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서로 돕던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이 될 건가 이거 바라보는 재미가 좀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야기가 할 게 많아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다음에 영등포울은 정말 진짜 핫하죠. 김민석, 신경민 이 부분은 아마 지금 네거티브 논란 때문에 이미지가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더 관심 지역구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원래 아유 왜들 저래 그러면서 눈은 가.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고. 다음에 관악을은 유종필 대 정태호. 일자리 수석. 예. 저는 이분은 좀 편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수석으로 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사실은 지금 경제신문에서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그 경제신문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숫자가 다 좋아져가지고. 맞아요. 개선되는 게 나오고 수치상으로만 좋아졌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개선된 건 개선된 거예요. 수치상으로만 도와주다니.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기본적으로 걸더라도 뭐 그 지금 안정된 직장, 그러니까 임시직이 아닌 안정된 직장에 취업한 사람들의 숫자와 비율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숫자가 모든 걸 다 얘기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취재들이나 기사를 안 쓰는 거야. 40, 50대 자영업자들 하다 많이 망했다 했는데 그쪽에 취업이 올라가고 있으면 아 이게 쓸데없는 내 사업 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같이 일하는 걸 하겠구나. 이게 우리의 아래쪽에 있는 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거거든요. 전 이것도 반갑습니다. 고용률 역대 최고예요. 네. 근데 고용률이 역대 최고가 되면 언론들은 일자리 질을 이야기하지. 맞아요. 정부는 용을 써가지고 어떻게든 일자리 만들고 있는데 아니 일자리 질도 사실상 개선됐다는 게 수치상으로 나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보도를 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정태호 후보는 깜짝 놀랐어. 국회의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맞아요.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데 맞아요. 이번이 청와대에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성북 갑으로 가겠습니다. 김영배, 유승희. 이분도 구청장 출신이죠. 아마 김영배 후보가요. 이 지난 민선 자치단체장, 기초단체장들 중에 아마 랭킹 1위였을 걸. 그러니까 업적 이런 걸로는.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보고 싶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현역 의원인데 너무 무색무취하잖아요. 그러면 신진으로 올라오는 사람이 대부분 그거 뒤집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4년, 8년 이렇게 가는 상황에서
상대 현역 의원인 사람이 어떤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지를 못했어.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많이 뒤집어진다고 저는 봐요. 이런 경우고. 유승민 의원도 상당히 그 노력을 많이 했던 의원인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노력을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이미지를 남겼냐가 중요해. 맞아요. 아기상어 오늘은 할배상어 같아요라고 바른 말을 해주신 억수로 푸른 나무님 감사합니다. 성수를 올렸습니다. 계속하시죠, 의장님. 참. 다음에 도봉구에는 강정구 오기영 후보인데 오기영 후보도 보면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이었는데 그 인재영입 후광과를 보지 못한 케이스. 맞아요. 꽤 되죠. 어, 김민과 예, 더불어서. 네. 다음에 서초울은 여기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김기영 후보하고 박경미 후보. 아, 둘 다 좋아요. 제가 일하는 직장에 서초에서 보는데 박경미 의원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여러 가지 걸로 알려져 있지만 차분차분하게 공격력이 대단하고 김기영 후보 같은 경우도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풀어나갈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두 분 중에 누가 돼도 선의의 경쟁해 가면서 이쪽 사람들은 또 깊은 뭐 이런 거 찾는 게 있고 두 분이 맞아요. 잘 어울리시니까 네거티브 없이 좀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남녀의 솔직히 성대결도 말해서 또 재밌고요. 이제 구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두 사람을 갖다 이렇게 저쪽 그 자한당 측이랑 세워가지고 이제는 미통당인가? 미통당은 미래를 고통스럽게 하는 당이죠. 아, 미통당 쪽이랑 이렇게 딱 각을 세웠을 때는 그림 자체는 박경미 후보 쪽이 훨씬 세련됐죠. 뭐 그러니까 이 서초동의 아주머니들이 보시기에는 박경미 같은 사람을 더 선호할 수도 있다라는 점들이 있는데 일 근데 많이 또, 했어요. 네, 일도 상당히 많이 했고 근데 또 김기영 후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진취적인 그런 분위기 때문에 제 서초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좋아해요. 그 능력이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느냐가 문제이긴 한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험지 중에 험지인데 서초가 어느 분이 되든 간에 뭔가 어떤 새로운 바람? 지금 서초갑에 나오신 이정근 후보 같은 경우 얼마 전에 인터뷰했잖아요. 네. 혼자밖에 없어. 네. 그러니까 뭐 일자 경선이고 막 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만큼 지원하는 사람이 적는 거죠. 거기는 그야말로 사지로 알려진 곳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서초가 구청장 선거에서 유일하게 당선 안 됐던 곳이 서초구예요. 그만큼 가장 보수적인.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정근 후보는 41.1 얻었어요. 나름대로 꽤 있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얻었는데 왜냐하면 서초동이라는 곳이 알고 보면은 거의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세입자들이 자기들을 정말 대표해 줄 만한 사람이란 신뢰감을 주는 후보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정근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신뢰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41%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고민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서초의 김기영, 박경미 같은 그런 그렇죠. 인재들은 예전에 비하면 상당히 진짜 개선된 겁니다. 이런 후보들 내보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서 한번 바람이 제대로 불어야 그렇죠. 진짜 국회 정권 교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관악 갑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까 관악 을에는 유종필, 정태호가 있었죠. 네. 관악 갑에는 박민규, 유기용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 저러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 후보가 뛰어도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중에 다 스킵하고 두 사람만 뛰어라고 지금 2인 선거구가 된 거예요. 경선 네. 2인 선거구. 그러니까 나머지는 사실상 탈락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박민규, 유기용 후보. 네. 그다음에 강동구에는 심재곤, 이해식 후보. 지금 이해식 이분이 대변인이죠. 네, 당 근데- 대변인에서 구청장을 강동구청장을 오래 했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예술가들이 평가하는 데서는 구청장의 성과 1위는 강동이었어요. 맞습니다. 이해식 후보인 거죠. 강동문화회관 가보면 정말 지역 행사도 많고 잘 끌고 가시죠. 그것도 그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음. 이끌어 나가는 그런 문예회관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동. 지금 이해식 대변인의 그 논평 하나의 워딩 하나하나가 굉장히 훌륭하던데요. 제가 네, 봤을 때. 맞습니다. 단어 고르는 감각도 있지만 과장하지 않아요. 달변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 말이 하나하나 제대로 와서 닿습니다. 철학과 출신입니다. 서강대학교 철학과. 그렇군요. 선배구나. 미학과 네. 출신하고 달라요. 그렇구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 서울대 미학과 김지하 또 변희재, 진중권 이렇죠. 서강대 철학과 신해철, 이해식, 김성수 이렇습니다. 예. 아, 거기에 또 끼네. 우리 형 모질이. 자, 중남갑에는 강상만, 서영교 후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사실 정치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속 있는 인물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저는 그런 이야기는 드리고 싶어요. 정치라는 게 원래 도전과 응전 뭐 이 과정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역구 활동이랄까 국회 의정 활동을 잘 못하면 바뀌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자기 지역구 주인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탈환하고 또는 뺏기지 않는 과정에서 진짜로 전 네거티브는 절대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 다음에 경기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천은 경기 12곳, 인천은 2곳인데 시간 관계상 이름만 호명해드리고 넘어가는 지역들 많습니다. 수원시 갑에는 이재준, 김승원 두 후보가 경선하게 되고요. 성남 중원이 재밌네. 윤영찬과 조신. 아, 윤영찬. 예. 여기 자한당 신상진이가 나온다는데요? 어제 확정됐어요. 신상진은. 이 자리가 원래 그 은수미 성남시장이 맞아요. 신상진한테 졌던 지역이에요. 예, 맞아요. 자, 그리고요. 광명시 을은 강신성 양기대. 이거 사실 할 말이 좀 많은데. 예. 나중에 따로 잡아서 하죠, 이거. 그렇죠, 그렇죠. 양기대, 강신성 이 두 분 다 우리 방송에 나오신 적이 있는데 참 원래 어차피 편드는 방송은 아니지만 이 광명시 을이 바로 이현주 지역구 아닙니까? 요거는 좀 재밌을 것 같고요. 이현주를 잡아야죠. 예. 근데 사실 여기서 떴죠. 다음에 대신에. 남양주 을로 가겠습니다. 네. 김봉준, 김한정. 참 팔은 나는 저는 이 남양주 을에 대해서는 한마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양주 쪽에 지금 문제가 됐던 지역구가 있어요. 남양주 병. 이 병 지역구에 원래 최민희 의원이 제 주광덕한테 참 아깝게 졌던 그런 곳이죠. 그것도 굉장히 좀 정치 어떤 모략적인 그런 그 행동 때문에 사실 피해를 받고 그리고 나중에 그것 갖고 지금 그 참정권까지도 제한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누구를 갖다 꽂아넣기 위해서 노력했거나 이런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이 김한정 의원이 추천하고 있는 그런 그 남양주 병의 그 후보자가 공개 저격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도 정확히 잘 알고 있죠. 그런 짓 하면 안 돼. 짜증나. 그런 짓 하면 안 돼. 그래서 최민희 의원이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비례 공천관리위원회 예. 거기 사퇴하셨잖아요, 위원을. 예. 그러니까 더럽고 치사해서 사퇴했어. 내부에서 싸우는 거 공정하게 하는 거 말고 눈에 띄려면 자기도 모르게 덥석 네거티브라고 있지만 잘 보셔야 될 게 네거티브 하는 사람들이 불안한 놈들이에요. 예. 자기가 뭔가 좀 밀리거나 진다고 생각하게 되면 수단방법 안 가리게 이기고 싶어 하는데 네거티브를 해가면서 그것도 당사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힘센 사람인데 거기다 갖다 해놓고 뭐를 각성하라 이런 식으로 대놓고 하고 있는 거. 그게야말로 우리가 꺼리는 내부 총질입니다. 지금 그거를 최병덕이라는 후보가 네거티브를 시작했는데 김한정 의원은 왜 거기서 지지를 하고 있어? 최병덕을? 그러니까 사실 김용민 변호사쯤 되면은 그 남양주 병에 이분은 뭐 영입 케이스라고는 하지만 가장 고생 많이 한 사람이고 맞아요. 저는 이런 맞아요. 경우는 사실 전략 코치로 꽂아도 할 말 없다고 생각할 정도의 그런 인물인데. 꽂지 않은 것만 해도 얼마나 행복한 거야. 자, 솔직히. 남양주 을은 이제 어쨌건 김봉준 후보와 김한정 후보로 지금 두 사람이 경선하게끔 좁혀졌고요. 다음에 하남시는 강병덕, 최종윤, 파주시 갑은 윤후덕, 조일출, 광주시 갑은 경기도예요. 박회강, 소병훈. 소병훈 이분이 저번에 영입되신 그 맞습니다. 고검장 출신이신 네. 이분이죠. 다음에 포천시 가평구는 이철휘, 최우영. 다음에 여기 재밌다. 야, 성남 분당갑 김병관, 김용. 야, 이거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일단 여기서 노코멘트를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김용 후보의 온라인 개소식을 제가 하기로. 아 그래요? 나 김용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 예. 저 중립성을 위해서 예.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에요. 네, 근데 그러니까. 김용은 경기도 대변인으로 얘기해서 경기도의 모든 행사 구석구석을 쫓아내면서 분당갑을 잘 돌봤던 분이고 김명관 후보 같은 경우도 역시 어떤 식으로든 지금 같이 맞붙어서 하는데 둘이 부딪히는 게 이쪽은 싸움이라기보다 서로 잘 챙겨나가면서 난 이거 할 거야 나 이거 할 거야 우선순위를 그럼 어디 좋죠. 두는지만 보시는 걸로 우리 좀 충실히 될것 같아요. 김병관 후보님도 김성수 TV에 온라인 개소식을 갖다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절로 중립이 될 거라고 자, 생각합니다. 댓글창에 아까 잠깐만 댓글창에 광주시 갑에 소병훈이 아니고 소병철이라는데요. 이거 오타 났나 봐요. 아 그렇군요. 예. 자,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쨌든 김병관과 김용은 볼만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것도 있거든. 국회의원들은 이 광역 단체장의
물심양면에 지원이 있으면은 공약 세우기가 쉬워요. 맞아요. 그 최민희 의원이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남경필하고 굉장히 그 사건 고생했죠. 났던 예. 거죠. 자, 다음에 안양시 마랑구는 강득구 이종걸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3인 선거구가 있어요. 동안강. 경선을 안양시 동안구 갑인데 여기 이석현이 예, 부의장 어떻게? 권미역, 민병덕, 이석현. 야, 근데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보면 이종걸도 마찬가지고 이석현도 마찬가지고 이 두 후보 같은 경우는 워낙 지명도가 높은 사람들 아니에요. 철옹성으로 불리는데 도전하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새로움을 더하고 싶다라는 그걸 보여주는 거고 차차기를 내다보는 거다라고 하는데 선거에 사실 그렇게 보기 힘들거든요. 이 두 거대 산들을 대상으로 나가겠다 용기에 일단 박수를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사실상 이 지명도 높은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서른이은 지역구에 있는 서진호, 서현성 이쪽 같은 경우도 부천 원미을 이쪽에서 서른 우리가 보면서 농담하고 이것저것 얘기 많이 하지만 큰 산 아닙니까? 오래됐고 그러니 당연히 정치력이나 그 지역구에 있어서 어떨지 이걸 깨겠다고 나올 수 있는 새로운 파워들 나이에 상관없이 전부 다 응원해 줘야 됩니다. 예. 꼼꼼하게 살펴주시면 분명히 나중에 서로 민주당 후보가 저쪽 당하고 붙을 때 경쟁하게 되거든요. 와서 지지 다 하고 알려지니까 이게 후보들 키우는 겁니다. 네. 이게 젊은 사람들 가장 빠르게 키우는 게 선거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인천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연수구는 박소영, 정일령 후보, 미추홀구 을 여기가 좀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 지역이 남영희 이분은 여러분들 그 최근에 유튜브나 팟캐스트에 자주 나오셨던 분이에요. 특히 뭐 바로 손혜원 의원도 좀 밀고 뭐 시사타파도 좀 밀고 뭐 또 김용민도 좀 밀고 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어떻게 제가 뵌 적이 있는 분인데 또 박우섭 전 구청장 출신의 이분도 보면은 그쪽 그 뭐랄까 지명도 꽤 높으신 분이라서 꽤 좀 재밌는 싸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호남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남에는 광주에는요 동구 남구을 김혜경, 이병훈, 북구갑 정준호, 조오섭, 북구을 이영석, 전진숙 뭐 여기야 누가 되시더라도 당선될 거니까 스킵. 전북으로 가보면요 익산갑의 김수홍, 이춘석, 익산을의 김성중, 한병도 여기서 이제 또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이 한병도 등장하네요. 수석. 예. 지금 이분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된 상태죠. 다음에 완주, 진안, 무주, 장수군. 야 이거 군이 4개나 되네요. 네. 안호영, 유희태 이렇게 해서 이 양반들 참 네. 이쪽에서 오래 하셨던 분들이죠. 다. 그러니까요. 예. 다음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윤광국, 윤재갑 뭐 이분들은 대부분 다 당선될 것 같은 분들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울산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송병기, 심규명. 야, 참 남구갑이 하나의 또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예, 생각도 맞습니다. 들어요. 예. 이게 지금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면서 김기현 지지율이 떨어져가지고 그걸 노려서 선거에 개입했다. 이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는 네. 상태고. 김성수 TV에서 그거 다 분석해 드렸죠. 이미 그 수사는 2017년 10월에 시작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뭐가 내려왔다는 게 2018년 1월이기 때문에 하명 수사라고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2017년 10월서부터 꾸준히 여론조사들이 있었는데 이미 12월 달에 1대1 구도에서는 뒤집혀진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명을 해서 1월 이후에 갑자기 뭐가 뒤집어졌다 이런 검찰의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런 주장을 공소장에 적어놓는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증거 자료가 송병기 같은 경우는 이 나쁜 이미지도 얻었겠지만 지명도는 엄청 올라간 이름도 사람이라서. 알려졌죠. 예. 자, 남구 의뢰는 김광수, 김지운, 북구에는 이경훈, 이상헌 이렇게 됐고요. 부산으로 한번 가볼까요? 서구 동구에 이재강, 홍기열, 부산 진구을 김승주, 유영진, 부산 사구을 남명숙, 이상호, 미키루크가 등장하는군요. 여기가 지금 그 조경태랑 붙는 지역구 맞습니다. 조경태 아휴 정말 진짜. 다음에 경남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 서필상, 조현진. 다음에 3인 경선 지역도 있네요. 아마 이 기준은 되게 뭐 도덕적,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거라고 봐야겠죠. 예, 그리고 맞습니다. 후보가 많이 나와서 난 확실히 뛰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지역은 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끌고 나가는 거고요. 지금 저기 뭐 김두관 후보 나가 있는 쪽에 홍준표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예. 그 지역에 계신 자한당의 3명의 후보들이 전략공천 철회라고 난리 났거든요. 각각 지지 기반이 있어서 지지하는 단체들 같은 데서 후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낙하산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건데 이걸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엉뚱한 사람이 나오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어요. 이제까지 선거에서. 이전에는 그랬죠. 근데 3인 경선이 있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이 열심히 뛴 지역으로 보셔도 됩니다. 아니, 예. 진짜 골 때리는 건 기사들 보면 이런 그 결론들이 이건 뭐 중간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중간 결론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 시스템들을 구축하면서 그 시스템 안에서 진행을 하면서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럼요. 그것에 대한 평가는 하나도 없어 이 새끼들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 사람 이름만 그냥 쭉쭉 그어놓고 뭐 그러면서 뭐 무슨 구설수 있는 것만 그냥 갖다 붙여가지고 보도를 하는 이따위 식이니 이게 도대체 선거를 갖다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 보도를 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을 갖다 공격하기 위해서 기사를 쓰는 건지 모를 정도예요. 참 언론 지형들이 참 이상합니다. 진짜. 공격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당연히. 예. 여당은 힘이 있고 집권당이니까 공격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꾸며가면서 사실이 근데 아닌데도 옛날에 새누리당은 그렇게 끌고 공격해 나가는- 본 적이 있어? 아 새누리당을 감싸야지. 그쪽은 밥을 주는 데인데 광고 주는 데라고 오케이. 생각하고. 그 경남 창원 마산 하포 박남현 박종호 이현규 예. 경남 진주시 갑 갈상돈 김현규 정영훈 이분은 성이 한몫하네요. 네. 갈시성. 그다음에 경남 거제시 문상모 백순환 이기호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충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충청이 은근히 험지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예, 험지예요.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험지적으로. 그다음에 논산시 계룡시 금산군 김종민 양승숙 여기는 경선 하기는 해도 밑바닥 민심이 아주 안 좋지 않다면은 상당히 좀 뭐 눈에 예. 보이는 지역구 같고요. 예. 당진시는 어기구. 아 이분도 이름 진짜 독특하시죠. 예.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름 진짜 독. 음. 이분 저기 천상 어기구. 예. 기억하고요. 충북 제천 단양 기영룡 이후삼. 예. 다음에 보은 옥천 영동 괴산 여기에 그 유명한 노무현 곽상원. 대통령 예. 사위 곽상원 후보, 예. 성낙현 후보가 등장을 하는군요. 자 다음에 대전은 동구 장철민 정경수, 유성을은 김종남 이상민. 다음에 강원도로 가면요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원경환 장승호, 동해시 삼척시는 김동환 김명기, 그리고 제주도 제주시 을 부승찬 오형훈 이 두 후보가 뛰는 네. 상황입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요 중앙 정치에서 스타 정치인 되는 거 쉽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역이 현역 의원이어도 이름 모르는 경우도 꽤 있어요. 맞아요. 대한민국에 250개가 넘는 지역구가 있는데 이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1차 경선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이 60% 정도 지역에서는 예비 후보가 없다면서요. 그게 저는 경쟁력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1차 경선 확정 지역은 어떤 기준이었냐면은 뭐랄까 가장 빨리 공천이 확정돼야만 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비 후보가 어. 등록해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같이 부목을 이루어야 되는 현실적인 지역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이걸 먼저 확정을 시켜놔야 그 여론의 힘으로 다른 국까지 끌고 갈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지역들인데 솔직히 지금도 늦은 거예요. 예비 후보들이 최소한 3개월 이전에는 나와서 얼굴을 알려야 그나마 사람들 한 번씩은 그래도 저런 사람들이 예비 후보 정도로 경선에 나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 그래야 정치 신인들이 얼굴을 알릴 수 있는 건데 너무 늦은 거예요, 사실 지금. 그래도 지금 저쪽 당은 아직도 면접 보고 있는데 예. 이쪽에서 끝내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쪽이 잘한다 얘기를 하게 될 거. 저 이 얘기는 꼭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그 양떼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을 때 한두 마리 정도 바깥에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 양에 딸려서 뭐 늑대가 오기도 하고 강아지가 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을 뭐 제가 금태섭이라고는 찝어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게 공천을 주느냐 마느냐 갖고들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린 대오를 보고 있는 겁니다. 예. 큰 열에 가다 보면요. 하나쯤 왜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악역 캐릭터 저거 하나 정말 빼버렸으면 좋겠다 해도 바깥에 그거보다 100배 큰 나쁜 놈이 있어요. 어떨 땐 끌고 가도 그만이고 하나쯤 그런 게 있어도 그만입니다. 그걸 가지고 공천을 잘했네 못했네 너무 거기 연연하실 필요 없어요. 이게 원래 1차라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원래 그 양들을 추위 속에 이렇게 놔두면 서로 너무 이렇게 모여서 있으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깔려 죽어요. 그런데 염소를 한 마리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다들 이렇게 네. 그런 어떤 염소가 계속 뿔로 이렇게 들이받거든 가까이 오면.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들을
이렇게 두면서 끊어. 오히려 더 훌륭해, 훌륭해. 네.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 어. 염소들도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알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이슈 업을 한번 시켜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이 모르는 후보들이 많아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